890만 원 선결제 해둔 병원이 하룻밤 사이에 간판이 뜯겨 있습니다. 이게 맞냐? 번호표를 받고 경찰서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 번호는 39번, 제 번호는 40번. 앞자리에 머리가 하얀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서로 손을 잡고 말없이 천장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이렇게 꼭 잡고 기다리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저도 괜히 서름이 더 커집니다. 할아버지 손등이 덜덜 떨렸고요. 할머니 눈꼬리에 눈물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주머니 속 서류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저는 정병훈이고요. 공기업 총무부장으로 36년 근속한 뒤 68배 치과 집단 사기 40번째 피해자가 된 남자입니다. 제가 잃은 돈은 선결제 890에 부실 시술로 인한 재수술비 1200, 그리고 오른쪽 얼굴, 아래턱 감각까지 마비됐습니다. 이 숫자와 이 몸뚱이 손상이 저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날 경찰서 복도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제 뒤 번호는 41번, 그 다음은 42번. 늘어선 사람들이 모두 같은 치과 간판 아래서 제 옆자리 환자였다가 이제는 제 옆자리 피해자가 된 겁니다. 앞자리 할아버지가 제게 종이컵 커피를 한 잔 건넸습니다. 얼마 당하셨어요? 892요. 제 옆이네. 저는 1500이에요. 임플란트 8개. 그분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1500이면 가난한 공무원 10년 연금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저희는 그날 복도에서 서로 처음 본 사이인데요.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갑 넘은 남자들이 수저들기도 부끄러운 표정으로 서류 한 장씩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풍경입니다.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지난달에 직접 앉았던 벤치의 풍경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그 40번째 자리까지 걸어가게 됐는지, 어떤 광고와 어떤 미소와 어떤 할인 한마디가 저를 거기까지 끌고 갔는지 가감없이 풀어놓겠습니다. 여러분이 39번도, 40번도, 41번도 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날의 여정을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36년의 월급이 한 번에 모여 숫자 하나로 찍히던 그 저녁 말입니다. 아내가 저녁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여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실 거예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치아부터 챙길까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몸이 미천이에요. 저는 정병훈이라고 합니다. 공기업 총무부에서 36년을 일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과장, 중년엔 차장, 말년엔 총무부장까지 제 인생 대부분을 서류와 결제함 사이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68이 되어 퇴직금 2억 8천을 손에 쥐었습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평범한 공기업 퇴직자의 숫자였습니다. 저희 집 아파트는 일찍이 사서 대출이 없었고요. 자식은 딸 하나인데 이미 결혼해서 분가했고, 아내랑 저 둘이서 이 돈으로 앞으로 2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랑 저는 식탁에 앉아 하얀 노트 한 권을 펼쳤습니다. 제 글씨로 퇴직 후 20년 계획표 이렇게 써놓았고요. 첫 줄이 건강정비였습니다. 치과 안과 건강검진 이렇게 셋을 적어놓았습니다. 아내는 그 옆에 쉼표를 붙여가며 예산을 적어줬습니다. 치과 500 정도, 안과 200, 검진 150. 그때 저희 계산으론 건강정비에 850점 쓰면 된다고 가볍게 정리됐습니다. 넉넉한 예산이었고요. 저희 인생에서 이렇게 건강에만 집중해서 돈을 잡아놓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계획표를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붙여놓았습니다. 퇴직한 지 보름쯤 지났을 때 왼쪽 아래 어금니가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찬물 마실 때 살짝 저리기도 했고요. 씹을 때 오른쪽으로만 음식을 밀어넣게 됐습니다. 아내가 밥상 앞에서 저를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왼쪽으로 안 씹어요. 저 치아가 요즘 시원찮아. 다음날 아침 저는 동네 내과 의사 형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전 같은 사무실에서 건강검진 때 뵙던 분이셨습니다. 형님, 요즘 어떤 치과 잘 보시던가요? 그분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치과들 함부로 평가 못해. 자네 동네 근처에서 오래된 치과 하나 골라서 가보게. 저는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렸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날 오후에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나가는 길에 2호선 역사 안 광고판에서 큰 숫자 하나를 봤거든요. 임플란트 49만 원, 개원 기념 파격 특가, 깔끔한 흰색 배경에 파란색 글씨로 또박또박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계산을 했어요. 49만 원이면 두 개에도 100만 원. 우리 계획표 예산 500에 절반도 안 쓰네. 마음이 오히려 뿌듯해졌습니다. 아내가 저녁에 여보, 오늘 뭘 알아보셨어요? 물으면 자랑하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고판 앞에서 계산기부터 먼저 두드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날 그랬습니다. 그 계산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계산이었고요. 그 계산 끝에 제가 앉게 된 자리가 바로 경찰서 복도 40번 번호표였습니다. 광고판 앞에서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시니어가 요즘 참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저는 잘 압니다. 건강 잘 챙기려는 마음과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는 마음이 겹쳐 있거든요. 그 순수함을 노리는 사람들이 요즘 거리에 아주 많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내한테 광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지하철에서 임플란트 49만 원 광고 봤어. 아내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개원 기념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대. 내가 한번 상담이나 받아볼까? 아내가 고무장갑을 벗으며 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여보, 치과는 싸다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 말이 지금은 천금 같지만 그때의 저한테는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상담 가시기 전에 딸아이한테 한번 물어보고 가요. 요즘 젊은 애들이 병원 정보는 더 많아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괜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36년 회사에서 총무 업무를 보던 남자가 자식한테 치과 하나 물어본다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선 이런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내가 그래도 공기업에서 부장까지 한 사람인데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한다. 그 한 줄의 자존심이 제 입속 어금니 두 개를 통째로 잡아먹는 첫 번째 덫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냉장고 문에 붙인 계획표를 한참 봤습니다. 치과 500이라는 글자가 빨간 볼펜으로 적혀 있었고요. 그 아래에 아내가 작게 쉼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쉼표 뒤에는 남편 말 너무 믿지 말 것 이렇게 장난처럼 써놓았더군요. 저는 그 문구를 보고 피식 웃고 잠들었습니다. 그 장난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딱 열흘 뒤에 알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비싼 열흘이 그때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혹시 그런 계획표가 붙어 있다면요. 오늘 밤 한번 읽어보시고 쉼표 뒤에 적힌 당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치과 문을 처음 밀고 들어가던 날 저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대기실이 넓고 최신 기계 소리가 반짝반짝 났고요. 상담실 벽에는 원장님과 간호사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쭉 걸려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한테는 믿음처럼 보였습니다. 첩수대에서 젊은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줬습니다. 정병훈 어르신, 오늘 처음이시죠? 어르신이라는 호칭 뒤에 어르신 전용 상담 쿠폰 있으세요? 라는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쿠폰이라는 단어에 잠깐 웃었습니다. 치과에 쿠폰이 있네. 대기실에 앉아 안내지를 읽어보는데 모든 줄이 참 예뻤습니다. 친절 상담, 무통 진료, 평생 보증 임플란트. 저는 그 세 문구에 안심하면서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뒤에 이어질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잠시 뒤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더니 원장이라는 젊은 의사가 저한테 눈인사를 하고 제 입속을 10초쯤 들여다봤습니다. 입 크게 벌려보세요. 하고 예, 잘 됐습니다. 이러고는 금방 일어섰습니다. 원장이 간호사한테 엑스레이 촬영 지시를 내리고 나서는 상담실장님이랑 얘기 나눠보세요. 이 한마디만 남기고 진료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요. 원장이 바쁜 사람이구나. 그렇게 좋게만
넘겼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끝내고 저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방에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 화장을 꼼꼼히 하시고 앉아 계셨습니다. 명찰에 상담실장 이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이 노트북 화면을 저쪽으로 돌려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르신 여기 왼쪽 아래 어금니 보이시죠? 색이 다른 거 보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마우스를 옮기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치아 지금 이미 뿌리까지 상해 있어서요. 뽑아야 합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은 10초만 보고 나갔는데 상담실장은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저한테 뿌리까지 상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직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직감을 저는 이렇게 덮었습니다. 요즘은 상담을 전문가가 따로 한다니까 그렇겠지. 그분의 화술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어르신 지금 안 뽑으시면 옆 치아까지 다 내려앉아요. 나중에는 뼈 이식까지 해야 하니 비용이 2배로 뛰어버리지요. 일단 오늘 뽑고 임플란트를 바로 심는 게 가장 경제적이에요. 저는 뼈 이식이라는 단어에 움찔했고 2배라는 단어에 또 한 번 움찔했습니다. 그분의 설명에는 늘 비용이 따라붙었습니다. 싸게 해드리려는 저희 병원의 마음이라면서요. 한 자리에서 15분. 그 사이에 제가 알게 된 건 저한테 문제가 있는 치아가 1개가 아니라 4개였고요. 더 두면 2배가 되고요. 오늘 결정하면 할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의사 진단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원장님 얼굴은 10초, 상담실장 얼굴은 30분. 이 구조가 요즘 동네 치과 곳곳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데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고요? 진단을 의사가 아니라 영업 전문가가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 전문가의 시선은 여러분 입속이 아니라 여러분 지갑을 향해 있거든요. 두 시선은 아주 달라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제 앞에 견적서 한 장을 내려놨습니다. 왼쪽 아래 어금니 2개, 임플란트, 뼈 이식 포함, 오른쪽 위 작은 어금니 2개, 크라운, 정기검진 1년 패키지, 총액 990만원, 할인 적용 시 890. 저는 그 숫자를 보자 잠깐 멈칫했습니다. 예산은 500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오늘 결제하시면 100만원 더 빠집니다. 이번 달까지만 해드려요. 저는 그 말에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992, 892 되고 거기서 또 할인이 된다면 이 정도 기회는 없다 라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20분 전에 저는 치아 1개도 안 뽑은 사람이었습니다. 20분 뒤 저는 치아 4개를 결정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분이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저희 여기 평생 보증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진짜로 안심했습니다. 평생이라는 단어가 그 자리에서 아주 든든하게 들렸거든요. 석 달 뒤 그 평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싼 단어였는지 저는 간판 뜯긴 자리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치과에서 평생 보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단어 앞에서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병원이 평생 같은 자리에 있다는 증거를 뭘로 보여주시겠어요? 이 한마디만 할 줄 알아도 우리 시니어들의 입속이 한결 안전해집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상담실을 나오면서 이미 결정을 내린 얼굴이었습니다. 다만 결제는 집에 가서 아내랑 상의한 뒤 내일 다시 오겠다고 간신히 둘러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 안. 저는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두근거림이 설렘인지 불안인지 저는 그때도 구분을 못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몸이 주는 그 신호들 진짜 정확한데요. 제 머리가 그걸 설렘으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결국 그 치과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발걸음이 제 인생에서 가장 되돌리고 싶은 발걸음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쯤 저는 다시 그 치과 상담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그 실장이 미소로 저를 맞았고요. 어르신 오늘 오시길 잘하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반쯤 결정을 내린 상태로 거기 간 거였습니다. 아내한테 저는 이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 상담 한 번 더 받고 올게. 결제는 안 할 거야. 그 말이 현관을 나서던
그 순간에는 진짜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상담실 의자에 앉자마자 제 입에서는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카드 단말기를 책상 위로 밀었습니다. 890만 원에 100만 원 할인 적용해서 790만 원 결제해 드릴게요. 저는 잠깐 속으로 이 할인이 진짜 오늘만 해주는 거 맞겠지? 그 의심만 잠깐 했고요. 어르신 오늘이 개원 한 달 기념 마지막 날이에요. 라는 그분의 한마디에 카드를 건넸습니다. 단말기가 지잉하고 돌아가며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790만 원이라는 숫자가 하얀 종이 위에 큼직하게 찍혀 있었고요. 바로 밑에 부가세 별도이라는 작은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부가세 합쳐서 890됩니다. 죄송해요. 저는 영수증을 받으며 그 부가세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타난 건지 미처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론 잠깐 당황했는데 카드는 이미 긁힌 뒤였고 진료 예약도 이미 그 자리에서 입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카드 명세서를 제 지갑에 직접 집어넣어 줬습니다. 꼼꼼한 서비스처럼 보였는데요. 사실은 제가 금액을 다시 꺼내볼 틈을 주지 않은 동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첫 치료 일정이 잡혔습니다. 일주일 뒤 수요일 오후 2시 왼쪽 아래 어금니 2개, 발치 동시 임플란트 식립. 그분은 저한테 일정표 한 장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줬습니다. 어르신 수요일 오기 전에 아침 식사 가볍게 하시고요. 혈압약 드시는 거 꼭 챙기셔요. 그 섬세함이 그 순간엔 진짜 병원 실장 같았습니다. 혈압까지 챙겨주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도 매뉴얼이었을 겁니다. 어르신 환자 관리 매뉴얼 몇 페이지에 혈압약 챙김 이렇게 적혀 있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내에게 어떻게 설명할지를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결제 안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한마디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 제가 고른 답은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결제한 건 총액이 아니라 선납 예약금이야. 진료 다 받고 나면 다시 정산해 주는 거래. 지금 생각하면 아내를 속이려던 말이 아니라 저 자신을 속이려던 말이었습니다. 아내도 저도 속지 말아야 할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큰 결제를 한 뒤 배우자나 가족에게 금액을 축소해서 말씀드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그날 790을 500 정도 선납이라고 설명했고요. 실제로는 890이다 나간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제가 제 결정의 크기를 줄여보고 있었습니다. 큰 결정을 작게 보이려고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사기꾼의 덫 중에 가장 깊은 덫이에요. 피해자가 스스로 덫을 더 꼼꼼히 덮어주거든요. 아내는 저녁 식탁에서 제 얼굴을 한참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얼마 쓰셨어요? 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 500 정도 선납했어. 아내가 숟가락을 놓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저 진짜 사실만 듣고 싶어요. 저는 그 말 앞에서 잠깐 얼어붙었습니다. 890이라는 숫자를 그 자리에서 꺼내지 못했습니다. 두 손의 숟가락을 꼭 쥔 채로 밥 한 그릇을 겨우 다 먹었습니다. 그 식탁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식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안방 책상에 앉아 저 모르게 가계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켜놓고 보는 척만 했습니다. 아내가 가계부에 무엇을 적고 있는지 저는 거실 벽 너머로 들리는 볼펜 소리만으로도 짐작이 갔습니다. 저는 그 볼펜 소리 앞에서 제 인생 36년 공기업 총무부 근속이 자존심이 한 줄씩 깎여 내려가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이 나이에 아내 몰래 500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남자가 된 거예요. 그 느낌이 제 가슴을 오랜 시간 무겁게 내리눌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제 한 번에 890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저는 제 아내의 신뢰도 한 자락같이 잃었습니다. 이게 사기의 가장 무서운 면입니다. 돈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공기를 바꿔놓습니다. 수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발치와 임플란트가 같은 자리에서 진행되는 그 수요일 오후 2시,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왼쪽 아래 어금니 2개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희도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교체되어야 하지만 내가 너희를 꼭 더 좋은 자리로 데려가는 거야. 그 생각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 남은 낭만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모든 장면이 현실이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1시 50분, 저는 치과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젊은 여자분이 먼저 들어가 있었고요. 제 뒤로도 2분 정도가 대기 번호표를 들고 앉아 계셨습니다.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병훈 어르신, 들어오세요. 진료실 한가운데 큰 의자가 있었고요. 옆에는 금속 쟁반 위에 여러 기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취 주사, 기본 발치 기구, 임플란트용 드릴, 제가 아는 단어는 마취뿐이었습니다. 나머지 기구들은 이름도 모른 채 제 입속으로 들어갈 참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가슴에 파란 방수포를 덮어주고요. 의자 각도를 뒤로 젖혔습니다. 원장이 장갑을 끼고 제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긴장되시죠? 조금 얼얼할 수 있는데요. 견딜만 하실 거예요. 목소리가 다정해서 저는 그 다정함에 제 걱정을 반쯤 맡겨버렸습니다. 마취 주사가 들어왔고 몇 분 뒤 왼쪽 아래 잇몸이 묵직해졌습니다. 원장이 발치 기구를 들고 제 입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뚝 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첫 번째 어금니가 빠져나왔습니다. 그 어금니가 제 입속에 있던 시간이 43년이었습니다. 제가 5살의 전니가 빠지고 영구치가 난 이후로 43년을 함께 밥을 씹어온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10초 만에 의자 옆 쟁반 위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슬펐는지 저도 지금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몸의 일부가 하나 떨어져 나간 기분이 그런 거였습니다. 2번째 어금니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원장이 작은 한숨을 2번 내쉬었고요. 뿌리가 깊네요. 라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뿌리가 깊다는 건 그 치아가 아직도 제 몸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뽑지 않아도 되었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2번째 어금니가 드디어 빠지자 간호사가 조그만 트레이에 핏빛이 묻은 치아 2개를 담아 제 눈높이로 잠깐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잘 견디셨어요. 저는 그 트레이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이 그 2 치아를 오래 잡았습니다. 2 치아가 예상과 달리 별로 더럽지 않았습니다. 색도 크게 누렇지 않았고요. 썩은 자국도 크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 들어오는 그 작은 정보가 머릿속에 의문으로 맺혔습니다. 저 치아 꼭 뽑아야 했을까? 그 의문을 저는 그 자리에서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이미 치아는 제 몸에서 떨어져 나간 뒤였고요. 원장은 바로 이어서 임플란트 드릴을 잡고 잇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눈을 감고 제 의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남은 시술을 견뎠습니다. 그 침묵이 제 인생에서 제일 뼈아픈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치과에서 발치된 치아를 직접 눈으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보다 깨끗해 보이는 치아를 보게 되면 한 번 더 물어보셔야 합니다. 선생님, 이 치아 정말 뽑지 않으면 안 됐을까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을 저와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그날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고요? 이미 뽑힌 치아를 앞에 두고 그걸 못 살린다는 자책과 병원 분위기에 눌려서 말할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날 제 가슴에 두고두고 남은 회한의 뿌리입니다. 시술이 끝나고 저는 의자에 누운 채로 한 10분 정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간호사가 말해줬습니다. 그 10분 동안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요. 제 왼쪽 잇몸이 쿡쿡 쑤셨습니다. 그 쑤심이 단순한 시술 후 통증이 아니라 뭔가 더 큰 것의 시작이라고 제 몸이 저한테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저는 그때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상담실장이 저한테 그 다음 예약을 잡아줬습니다. 2번째 방문, 3주 뒤 수요일, 임플란트 나사 추가 식립 2개. 3번째 방문, 1달 반 뒤, 크라운 본뜨기. 4번째 방문, 3달 뒤, 최종 크라운 장착. 일정이 촘촘했고 다 저한테 친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정표를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붙였습니다. 건강정비 계획표 옆에
그 치과 일정표가 나란히 붙은 겁니다. 석 달 뒤 그 자석을 떼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날이 올 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현관 앞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힘드시죠? 아내가 제 팔을 잡고 부축해줬습니다. 저는 마취가 덜 풀린 얼굴로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금방 끝났어. 아내는 따뜻한 된장국을 한 그릇 떠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여보 카드 명세서가 아침에 문자 왔더라고요. 890만 원. 저는 그 순간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아내 눈과 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그 눈빛은요, 제 인생 어떤 회의실에서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실망도 분노도 아닌 조용한 슬픔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제 인생이 경보등이었는데요. 저는 그날 밤 그 경보등을 등 뒤로 밀어놓고 진통제 2알을 먹고 먼저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치과에서 보낸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희 치과 멤버십 안내 드립니다. 이어서 더 큰 혜택이 평생 보증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문자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르신 현재 진행하시는 임플란트 2개에 100만 원만 추가하시면 평생 보증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 되시고요. 앞으로 스케일링과 정기 검진이 무상입니다. 제한 인원 20명. 이번 주까지 마감. 저는 그 문자를 4번 다시 읽었습니다. 100만 원의 평생 보증. 그것도 무상 검진 포함. 제 머릿속에서는 또다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평생 보증이니까 추가 100 쓰면 더 안전한 거 아닐까? 그렇게 한 줄의 자기 합리화가 벌써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아내 몰래 치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쪽 실장이 받았고요. 반갑게 저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딱 적합한 시점에 문의 주셨어요. 이 패키지는 어르신처럼 이미 치료받으신 분께만 제공돼요. 저는 그 문구에 또 속았습니다. 저만 골라주는 듯한 뉘앙스가 주는 안도감이 있더라고요. 저는 결국 전화로 그 자리에서 카드 번호를 불러드렸습니다. 4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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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자리 그리고 유효기간. 그분이 옆에서 조용히 받아 적었고요. 3초 뒤에 제 핸드폰으로 결제 완료 문자가 떴습니다. 출금 100만 원. 같은 치과 이름. 그날 저녁 아내가 외출하고 돌아온 뒤 저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카드 문자 하나 또 떴던데요?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내 눈에 처음으로 화가 담겼습니다. 여보, 저 이런 식이면 카드 확인 매일 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저는 그날 밤 내 카드 명세서를 꺼내봤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그 치과 이름이 3번 찍혀 있었습니다. 890, 149만 원. 49만 원이 어디서 찍혔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나중에야 확인해보니 상담실장이 저한테 팔아둔 불소 도포 추가 패키지였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 패키지에 동의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제 서명 한 장을 서류 맨 아래에 받아놓고 그 한 장의 모든 추가 결제를 허락한 거였습니다. 한 달 사이 총 지출 1,040만 원, 예산 500의 2배를 넘긴 겁니다.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처음으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온 자기 합리화가 얼마나 얇은 껍데기였는지 숫자가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1,042면 아내가 제게 말한 평생 보증이라는 말이 얼마나 비싼 문구였는지 가늠이 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안방 책상 서랍 깊숙이 카드를 집어넣고 아내한테 카드를 당분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치과에서 추가 결제를 전화로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일단 전화로 카드 번호가 넘어가는 순간 그 돈은 현장 결제보다 훨씬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영수증도 본인 손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증빙 자료가 약해져서 분쟁 시 불리합니다. 그 모든 구조를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오늘 그 모든 구조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 치과와의 다음 예약은 3주 뒤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잇몸 소독을 하고 주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약일 일주일 전쯤 치과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다음 주 일정이
잠시 뒤로 미뤄집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이 문자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바쁘시겠지. 근데 바로 그 다음 주에도 비슷한 문자가 왔습니다. 어르신 기공소 쪽 재료 수급 이슈로 다시 한 주 더 미뤄집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기공소 재료는 기본인데 왜 그게 밀리지? 그 즈음 저는 아내와 함께 아주 사소한 신호들을 하나씩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치과 홈페이지에서 원장 소개가 사라졌습니다. 둘 기존 상담실장 전화가 수신 차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셋 치과 근처를 지나가다 보니 대기실에 환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넷 간판 아래 작은 안내판에 이번 달 휴진 많음 이라는 A사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네 가지 신호를 머리로는 무시하고 있었는데요.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흘간 저는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 저는 아내 몰래 그 치과 근처로 한번 찾아갔습니다. 평일 낮 2시쯤이었는데요. 건물 앞 도착한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2층 간판이 없었습니다. 유리문이 잠겨 있었고 문 앞 계단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당분간 휴진합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 건물 1층 약국 사장님이 유리문을 열고 저한테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어르신 거기 사실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이삿짐 차 왔다 갔어요. 안에 있던 거 싹 들고 갔고요. 간판도 그날 떼어갔답니다. 어르신이 오늘 처음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바닥이 차가워지고 무릎이 풀렸습니다. 간판 뜯긴 자리 위 벽에 첩착제 자국이 네모로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빗물이 그 자국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장은 제 인생이 가장 뼈아픈 장면이 됩니다. 조금 천천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건물 앞에 서서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1층 약국 사장님이 저한테 물을 한 잔 건네줬습니다. 저는 그 종이컵을 손에 들고 한 모금을 겨우 넘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하철을 탔는지, 어떻게 환승을 했는지, 어떻게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지 그날의 저는 기억이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아내가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 얼굴을 똑바로 못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치과가 사라졌어. 아내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와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 팔이 저보다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숨소리도 죽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42해 만에 제가 아내 앞에서 제일 크게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뒤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저 혼자 갔고요. 번호표를 받았는데 그게 40번이었습니다. 앞자리에 이미 39명이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 안에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나 혼자만의 실수가 아니었구나 라는 묘한 안도,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이 나이에 이 자리에 있다니 라는 서늘한 분노. 조서 작성을 하는데 제가 얼마를 잃었는지, 어떻게 결제했는지를 하나하나 말로 풀어 놓아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 지출 내역을 큰 소리로 꺼냈습니다. 890, 추가 100, 추가 49, 합계 1040.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서에 빠른 속도로 받아 적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어르신 정도 금액이 가장 많아요. 한 명이 1000에서 2000 사이, 어느 분은 3000까지 가셨어요. 수사관의 목소리가 사무적이었는데요. 그 사무적인 톤이 저한테는 오히려 더 무섭게 들렸습니다. 조서를 다 작성하고 나오는 길 복도에서 앞자리 39번 할아버지가 저한테 종이컵 커피를 한 잔 건넸습니다. 어디 치과로 가시려고요? 저는 그때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다음 치과를 고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한 번 된통 당하니까 다음 치과의 미소조차 위험한 함정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서울대 치과병원 예약해놨어요. 대학병원이라 비용은 좀 더 들어도 안전해요. 어르신도 이왕이면 대학병원으로 가세요.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그날 복도에서 얻은 가장 귀한 조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먹튀 치과를 당하고 나면 그 다음이 더 큰 지옥입니다. 왜냐하면요, 입속에는 이미 임플란트 나사
2개가 박혀 있고요. 그 위에 씌울 크라운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 두면 입속 잇몸이 나사 주변부터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염증이 깊어지면 뼈까지 녹기 시작하고요. 나중엔 멀쩡하던 다른 치아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저한테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서 다녀온 뒤 저는 대학병원 구강외과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한 달 대기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왼쪽 잇몸이 점점 붓고 화끈거리는 걸 견뎌야 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 깨면 입속에서 낯선 쇳내가 났습니다. 제 몸속에 제가 모르는 쇳조각이 박혀 있다는 그 기분이 정말 싫었습니다. 한 달 뒤 대학병원 첫 진료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한 분이 제 엑스레이를 오래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사 2개 각도가 신경선을 너무 가깝게 지나갑니다. 지금 바로 제거하시고 뼈 이식부터 다시 해야겠어요. 재수술 견적이 나왔습니다. 나사 제거, 뼈 이식, 임플란트 재식립, 크라운 장착, 마취 및 통증 관리, 총액 1,200만 원, 경찰서 번호표 40번이 이야기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이미 잃은 1,040위에 다시 1,200이 쌓이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렸습니다. 교수님이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지금 수술이 제일 비싼 게 아니에요. 안 하시면 턱뼈가 더 녹고 신경이 손상돼요. 그게 더 무서워요. 저는 그날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1,200이 더 들 것 같은데 수화기 저편에서 아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짧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여보해요. 당신 몸이 우선이에요. 그 4글자가 그날 제 눈물샘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날 병원 로비에 앉아 저는 오래 울었습니다. 손수건을 2번 적시고 종이 타월을 3장 썼습니다. 68에 사는 동안 그렇게 운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와 고마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8주 뒤 저는 대학병원 수술대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마취를 맞으며 눈을 감는데요. 수술실 천장 형광등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여기 누운 내가 오늘 이 수술이 마지막이야. 이 수술 잘 끝나면 다시는 덫으로 들어가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들었고요. 그 이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을 담담히 알려주셨습니다. 어르신 오른쪽 아래턱 감각신경이 이미 여러 번 자극을 받아서요. 일부 감각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의자를 꽉 잡았습니다. 평생이요. 내 어르신 평생이요. 그 평생이라는 단어가 그 치과 상담실장이 저한테 해줬던 평생 보증과는 너무나 다른 무게였습니다. 상담실장의 평생은 구두 약속이었고요. 교수님의 평생은 제 얼굴에 진짜로 박힌 평생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서봤습니다. 오른쪽 뺨을 손가락으로 눌러봤는데요. 감각이 흐릿했습니다. 꼬집어봤는데 왼쪽보다 훨씬 둔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는데 오른쪽이 왼쪽보다 반 박자 늦게 따라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2사람이 붙어있는 얼굴 같았습니다. 아내가 거울 뒤에 조용히 다가와서 저를 안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당신 얼굴 저한테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아팠습니다. 아내가 당신 얼굴 괜찮아요. 라는 위로를 해줄 정도로 제 얼굴이 달라졌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딸이 찾아왔습니다. 그 주 주말이었고요. 딸은 손주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손주는 저한테 와서 할아버지 오른쪽 뺨이 왜 그래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린애한테는 어른이 얼굴 변화가 더 잘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웃음을 지으려고 했는데 오른쪽 입꼬리가 제대로 따라오지 않아서 손주한테 이상해 보이는 표정이 됐습니다. 손주가 울먹거리며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딸이 저한테 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저한테 왜 미리 말 안 하셨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빠 치과 가실 때 저한테 한마디만 했어도 저는 그 지하철 광고 사기 벌써 뉴스에서 봤어요. 주변에도 몇 명 당한 분들 있어서 조심하라고 엄마한테 말해뒀는데
아빠는 따로 사시는 분이라 전달이 안 됐네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38 딸한테 창피해서 말 안 했던 거고, 딸은 그런 아빠 성격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엄마를 통해 전달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가족이 다 저 하나를 보호하려고 움직였는데 저만 제 자존심으로 그 보호막 밖으로 걸어나간 거였습니다. 딸이 저한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거 시청에 신고해서 나온 치과 집단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 주소예요. 여기 가입하시면 변호사, 단체 소송 참여할 수 있고요. 재활 치료 비용 일부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 오래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걱정하는 마음을 자존심이라는 벽 뒤에 숨기지 마십시오. 자식이 부모를 보호하려고 내미는 손을 부모가 창피해서 뿌리치는 경우가 저희 세대에 참 많습니다. 그 벽이 저한테는 얼굴 한쪽을 대가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벽은 오늘부터 조금씩 낮춰주세요. 저는 그 다음 주 피해자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회원 수가 800명이 넘었습니다. 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는데요. 다 저와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지하철 광고 49만 원, 친절한 상담 실장, 오늘 결제 할인, 석 달 뒤 간판 뜯긴 자리, 8가지 경고 신호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경고 신호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한 그 8가지를 다른 어르신들이 한 번은 피하실 수 있게요. 그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하는 약속입니다. 조만간 그 8가지를 마지막 장에서 한 줄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수술 후 석 달이 지나 저는 왼쪽 잇몸 임플란트, 크라운까지 마무리를 끝냈습니다. 총 걸린 시간이 10달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치과가 약속했던 3달에 3배가 넘었습니다. 비용은 약 2,200만 원. 그러니까 처음 예산 500의 4배를 넘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끔찍하지만 저희 가족 4사람은 오히려 그 시간을 지나며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돈은 우리가 버는데 얼굴은 못 되찾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숨기지 말아요. 저는 아내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10달 동안 한 가지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사기는 돈만 가져가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 방식까지 바꿔놓습니다. 저는 평생 제 결정은 제가 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았는데요. 이제는 모든 돈 결정을 아내와 딸과 함께 합니다. 그게 제가 잃은 것이 대신으로 얻은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정리한 8가지 경고 신호를 여러분 앞에 꺼내놓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저처럼 안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10달을 지나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공부한 사람이 됐습니다. 치과 홈페이지를 200곳 가까이 뒤졌고요. 피해자 카페 글을 3번씩 정독했고, 대학병원 교수님들 강의, 유튜브 영상을 매일 저녁 한 편씩 보고 잠들었습니다. 그 공부 끝에 저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8가지 경고 신호를 정리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 치과는 다시 한번 의심해 주세요. 3개 이상 해당되면 그 자리에서 가방을 들고 나오셔야 합니다. 첫째, 지하철역 광고판에 40만 원대 개원 기념 특가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둘째, 원장님 얼굴 보는 시간이 20초 이내로 짧다. 셋째, 상담실장이 30분 이상 단독으로 설명을 이어간다. 넷째, 오늘 결제하면 100만 원 할인이라는 기한 압박을 건다. 다섯째, 평생 보증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여섯째, 카드 결제 외에 현금 결제 할인을 적극 권한다. 일곱째, 치료 견적이 첫 상담 20분 안에 나온다. 여덟째, 홈페이지 원장 소개가 최근 6개월 내 자주 수정되거나 사라져 있다. 이 8가지 중에 그 치과는 8가지가 전부 해당됐습니다. 저는 그걸 그 자리에서 하나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며 저는 광고판 한 장 앞에서 계산기만 먼저 두드렸고 그 뒤에 있는 구조를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적어도 이 8가지를 손에 쥐고 치과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잃은 돈과 얼굴 감각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치과는 반드시 3군데 다녀보세요. 한 군데에서 견적을 받으시고요.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복사해달라고 요청하시고요. 그 사진을 다른 2 치과에 들고 가보세요.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진단을 여러 곳에서 비교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치과가 4개 뽑자고 할 때 다른 치과가 2개만 살려도 되겠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치과는 하나만 해도 괜찮겠다고 말합니다. 환자가 비교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주며 양심 없는 의사들은 과잉 진료를 쉽게 못합니다. 이 세 군데 방문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반드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포함시키세요. 비용이 좀 더 들어가도 초집만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 차이가 저처럼 얼굴 반쪽이 감각을 잃는 것을 막아줍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 긴데요.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실패한 사람이 실패한 자리에서 꺼내는 조언이 진짜 조언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조언은 자랑이 섞여 있지만요. 실패한 사람의 조언은 후회가 섞여 있어서 덜 아름다울지언정 더 정확합니다. 저는 지금 그 덜 아름다운 조언을 여러분 앞에 꺼내놓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오늘 아침 저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마음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당신이 이 일 겪고 나서 우리 집 식탁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당신이 뭐든 저랑 의논하시잖아요. 예전엔 당신 혼자 결정해서 제가 서운한 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같이 결정하니까 저도 편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얼굴 한쪽 감각을 잃은 대신 저희 식탁에 대화가 돌아왔습니다. 이 교환이 공평한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아내가 행복해졌다면 제가 잃은 것 중에 그나마 제일 값진 것이 돌아왔다고 느낍니다. 저는 요즘 매주 수요일 피해자 카페 오프라인 모임에 나갑니다. 지하철 2정거장 떨어진 작은 식당에서 열립니다. 20명 남짓 어르신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분은 아직 재수술 중이시고요. 어떤 분은 소송에 참여 중이시고 어떤 분은 저처럼 거의 마무리 단계시고 저희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라 말이 많지 않아도 서로 잘 통합니다. 이 모임에서 저는 올해 말 작은 책을 한 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치과 사기 피해자들이 실제 사례와 경고 신호를 한 권에 담아서 어르신 회관에 무료로 나눠드리는 작은 책입니다. 이 책이 한 명이라도 더 저와 같은 자리에 앉지 않게 해줄 수 있다면 저는 1040과 1200을 그 책의 원고료로 바꾼 셈이 됩니다. 긴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한 분께라도 작은 주의가 되었다면 저는 오늘 이 영상 앞에서 할 말을 다 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치과 상담실에서 이상한 경험 해보신 분 계시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한 분 한 분의 경험이 모여서 저와 같은 분이 한 분 덜 나오시게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좋고요. 비슷한 경험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고민 나눔도 좋습니다. 댓글 하나하나를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68입니다. 퇴직금 2억 8천 중 약 2,200을 입속에서 잃었습니다. 거기에 얼굴 한쪽 감각까지 잃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지금 저희 집 식탁이 예전보다 조금 더 따뜻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아내와 딸의 말을 마음 깊이 듣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어떤 결정도 혼자 내리지 않습니다. 지하철 광고판 앞에서 계산기부터 먼저 두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 앞에서 가족 한 사람의 얼굴을 먼저 떠올립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이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광고판 숫자 앞에서 가슴이 뛰는 그 순간 집에 계신 배우자의 이름 혹은 자식의 이름을 한 번만 속으로 불러주십시오. 그 이름 부르는 3초가 여러분의 어금니와 퇴직금과 얼굴 감각을 지켜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3초를 여러분께 선물했다면 저한테는 68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영상이 될 겁니다. 부디 여러분의 입속에 평안이 오래오래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